네, 트렌드인 부동산 오늘은 강민 변호사를 모시고 경매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굉장히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법률적인 부분도 궁금하다 하시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오늘 강민 변호사 모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소유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인 부분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경매 진행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경매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률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 유치권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유치권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이런 정의는 좀 딱딱하고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 건물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공사업자가 건물공사 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자신이 공사한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 입찰 시 유치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취득한 매수인으로서는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유치권은 부동산 등기부에 전혀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경매 진행 과정에서 유치권 신고는 실명 확인도 없이 우편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진위 여부 자체가 매우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현재 신고되고 있는 유치권의 80에서 90% 정도는 허위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요?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유치권의 80% 이상이 허위라는 사실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럼 유치권이 허위인지 진짜인지 매수자 입장에서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유치권이 어느 경우에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건물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건축업자는 공사를 시행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유치권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방식은 현수막, 플래카드 등을 통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경우가 많고 경비용역업체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위탁하여 점유를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셋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허위 유치권 요 사례를 좀 통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허위 유치권을 판별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당사자 간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가 존재할 때입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건물에 대한 시설 투자금을 주장하며 건물을 유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임차인의 시설 투자금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뿐더러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원상복구 약정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유치권 포기에 대한 합의로 해석되므로 이 경우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허위 유치권 관련해서 또 하나 유심히 살펴볼 부분은 건물에 대한 점유 시점입니다. 허위 유치권인 경우 건물에 대한 점유가 급하게 또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발생한 이후에 점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즉, 점유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보다 빠르면 유치권이 인정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 입찰 참가자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을 조사서,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기록, 탐문 조사를 통해 점유 개시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례를 통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또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외에도 유치권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유치권이 주장하는 채권이 그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나 건물에 대한 채무액보다 상당히 비싼 경우, 그리고 그 유치권자가 유치한 물건을 임대인 모르게 임의로 또다시 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허위 유치권 입찰을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민사적, 형사적인 방법을 모두 동원하시는 것이 허위 유치권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네. 민사적으로는 인도명령 신청이나 인도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유치권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 및 입증을 잘 하셔야 되고요. 아울러 허위 유치권자의 불법 점유에 의해 인도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매 방해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허위 유치권자가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경매 방해죄에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허위 유치권 행사와 관련해서 채권 증서나 하도급 계약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자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민 변호사 모시고 우리 경매에서 알아야 할 법적 문제들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도 기회가 되시면 시간 마련해서 저희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